많은 연애 유튜버분들이 "제외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에 태클을 거는 그 사람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그렇게도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재회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재회를 하는 방법보다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과 재회의 본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재회의 뜻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두 재의 모임회, 그러니까 다시 만남 또는 두 번째 만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남. 그렇게 좋아 보이는 뜻은 아니죠. 이별 후에 재회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첫사랑이거나 아니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의 사람들이 재회를 원할 확률이 높다는 소리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일단 첫째, 별거 아닌 일에도 다툼이 잦습니다. 솔직하게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고 또 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식이 없는데 왜 자주 싸운다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 말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식이 없지만 서운한 점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애는 각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환경, 가치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 가식 없이 솔직함만을 추구한다면 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배려입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불타오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은 부족하죠. 그렇기에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 결국 폭발하고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렇기에 헤어진 후에 재회를 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으면, 내 자존심을 조금만 더 굽혔으면, 그랬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재회의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연애 유튜버분들이 "재회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에 태클을 거는 그 사람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저도 재회를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회의적이죠. 하지만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닌 서로의 미숙함으로 이별까지 갔다면 더 늦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다가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회를 바란다면 한 달에서 최소 일주일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에게 시간을 주다가 다른 이성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3일 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좋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하세요. 내가 미안한 점,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는 표현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진심이 느껴진다면 상대도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연애 경험이 많아서 만남과 이별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본 사람을 제외하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헤어짐과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재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재회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워나가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재회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용기를 냈으면 된 겁니다. 어차피 그 마음 확인 못했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 지금의 이 아픔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분들은 정말 재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헤어짐의 이유가 이전에 말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연애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랑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의 사랑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랑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든 나이가 된 겁니다. 이를 함축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결혼이라는 놈이죠.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만 보고 하는 연애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단계인 겁니다. 이때부터는 서로를 조금씩 재개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갑과 을이 갈리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 사람과 헤어짐의 이유가 폭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태기나 성격 차이 또는 능력이나 조건. 먼저 권태기로 헤어짐이 찾아오는 상황. 지긋한 나이에 그 정도도 극복 못하는 커플이라면 애초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헤어지고 보내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권태기로 헤어짐이 오게 된 사이는 그나마 재회의 확률이 큽니다. 막상 헤어져 보니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겠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니 서로 특별하게 잘못했다거나 상처를 준 일도 없어. 이 경우엔 어느 한쪽이 용기를 내서 연락하면 재회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나 능력으로 헤어진 상황이라면 내가 성격을 바꾸거나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전까진 재회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애초에 나의 부족함을 보고 떠난 사람은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나의 성격도 고치고 부족한 나의 능력을 키워서 그 사람을 다시 잡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마음 자체는 좋아요. 내 자신의 능력과 마인드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장담컨대 그렇게 노력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연애는 헤어진 후에 재회를 바란다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했듯이 나의 부족함을 보고 떠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다 해도 같은 이유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의 부족함을 보고 떠났지만 그 이상의 좋은 점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것을 또 헤어진 후에 느꼈다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별 후에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했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알기 쉽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별 후에 남자는 아직도 60% 정도는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사랑해. 반면에 여자는 40% 정도만 이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재회를 위해 연락을 할 확률이 클까요? 대부분 남자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반드시 내가 먼저 연락을 취하진 않아요. 이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내심의 차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여자가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연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상황이 바뀌게 돼요.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먼저 연락을 했으니 자기 자신도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 경우에 재회가 될 확률이 오히려 더 커요. 반대의 상황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재회를 위해 전화를 했어. 재회의 확률은 떨어지고 그나마 40%를 지켰던 호감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을 할 때보다 덜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하게 될 때 재회 확률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끝날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끝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간절하다고 상대도 간절한 건 아니거든. 이래서 이별 후에 사랑할수록 더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0대 후반에서 30이 지나신 분들, 이별 후에 재회가 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락은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할 확률이 크지만 상대에게 연락이 온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테니까. 힘들겠지만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재회 확률을 훨씬 높여줄 겁니다. 요약하자면 많은 연애 유튜버 분들의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는 소리입니다. 내 상황, 내 조건을 알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소리예요.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는 영상이나 글을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직접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나 사회생활이나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느낀 아픔과 괴로움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인연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픈 만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별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